60살까지 변태 같은 남편에게 고생했던 어느 여성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25살 때 친척의 소개로 결혼했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근무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여성 직원들이 일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부모님은 일에 몰두하는 저를 보며 걱정하셨어요. 제 주변에는 남자친구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좋은 인연을 찾아보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어요. 요즘엔 결혼 정보 앱이 있지만 당시엔 연애 말고도 소개팅이나 맞선을 통한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중에 사람 좋아하는 이모가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다며 맞선 자리를 제안해 주셨어요.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그 사진에서 그분은 꽤 멋있어 보였고 키도 커서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그분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이렇게 저희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회사에서는 여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된 맞선은 결국 저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이야기 속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2 아이의 엄마가 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했어요. 남편 역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지만 함께 일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술도 즐기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의 친구들과는 연말 연시 인사 정도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죠. 휴일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동물원 같은 곳에도 자주 갔지만 아이들이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그들의 경기나 행사를 응원하러 다니는 게 주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쇼핑 같은 단순한 외출이 주를 이루었죠. 저는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동료들과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은 정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찾아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외모가 제 취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의 외모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겨우 2살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걸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녀로 착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 상황에 남편은 상당히 분노했었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꾸미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남편은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배도 나오고 예전에 그 멋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점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집안일에도 신경을 쓰는데 남편은 집안일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을 때도 남편은 내가 간병할 수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저녁은 어떻게 하냐며 식사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에 아이들조차도 제가 나갈 때는 외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서 당연하다는 듯 식사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남편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젊은 시절은 거의 매일 같이 그리고 40대가 되어서도 주 1회는 꼭 그러려고 했죠. 그 시기가 되면 저도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 종종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먼저 집에 돌아와 그저 TV를 보며 웃고만 있었죠. 그때쯤 남편의 부모님 돌봄도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2명의 누나가 있는 장남이었고 우리는 그분들과 가까이 살았는데 누나들은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자주 집에 들르곤 했어요. 하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되자 갑자기 모습을 감추더라고요. 남편의 누나들은 장남의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이번엔 남편의 부모님 돌봄에 쫓기게 되었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저를 꽤 지치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 도전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지원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남편의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 준비와 다음 날 아침까지 챙기고 돌아왔어요. 주말이면 세탁과 청소를 한꺼번에 해결했죠.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남편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접촉조차 싫어지고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싫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저는 피곤함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아 어느 날 리본이 달린 상자를 꺼내며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상자의 크기를 보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안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뜻밖에도 그것은 뷰티 제품이 아닌 로션이었어요. 이 순간을 마주하며 남편이 제 마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사이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남편의 시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방식이 저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가정생활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표정으로 이것을 구매하고 어떤 표정으로 포장을 부탁했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말문이 막힌 저에게 남편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당신도 영원히 젊은 건 아니니까 이걸 사용하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더욱더 짜증이 났어요. 그 상자를 남편에게 던지며 화를 냈어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 다시는 나에게 손 떼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가볍게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나 55세에 일을 그만둘까 생각해. 사실 재고용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우리 둘이 함께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 나는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만약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일찍 그만두고 싶어. 남편의 말에 조금은 놀랐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고 남편이 재고용으로 일하도록 설득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과 오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서로의 필요와 바람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재고용으로 일하게 되면서 받는 월급은 원래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받은 퇴직금도 있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제가 재고용을 권유하고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 다시 저에게 밤의 의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비록 빈도는 줄었지만 남편은 그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2년 동안에 남편의 부모님은 연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빠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건 저의 정년퇴직을 앞둔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집에서 지내는 게 싫어서 재고용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 영수증이 떨어진 걸 보고 말았어요. 이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저는 남편과 나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직감했어요. 그간의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제 정년퇴임을 기념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에게서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년퇴임의 날 과연 무슨 선물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은 제 60번째 생일이기도 했죠. 그날 저는 직장에서 꽃을 받고 일찍 퇴근했어요. 저희 자녀들도 모여 제 생신을 축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케이크를 사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골라 포장을 부탁하고 있는데 문득 가게 안의 카페 공간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여대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와 이야기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게 무슨 상황인 걸까? 하며 의아해하면서도 케이크를 받아 가게를 나섰어요. 마음속에는 불안한 느낌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가 받은 꽃다발을 보고는 아, 오늘 생일이었지. 축하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준비한 것이 어떤 서프라이즈인지 그리고 그 카페에서의 모습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졌어요. 생일과 정년퇴임이라는 중요한 날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마음이 복잡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밀쳐내며 그래,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은 어디에 있어? 하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너희 환갑 파티 때까지는 선물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고 말했어요. 그럼 명품 브랜드 핸드백 영수증은 뭐야? 오늘 케이크 가게에서 같이 있던 젊은 여자는 누구야?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하다가 그 이후로 인터넷 광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뜨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원조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딸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손은 대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그녀가 원한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결코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환상을 집에서 저에게 풀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넌 정말 끔찍한 변태야. 다시는 나에게 손 떼지 마. 라고 저는 남편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었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마저도 그에게 던졌어요. 그 순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다음 말에서였어요. 넌 내 아내야. 아내로서 신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바람피는 거고 아내에게 손을 대면 뭐가 문제야. 남편의 이런 말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가 그저 그의 욕구를 풀어주는 대상이라는 것인가요? 그날 이후 저는 별거를 하기로 선언했어요.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환갑 생일 파티가 다음 일요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이러한 갈등은 파티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제 환갑 파티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남편과의 황혼이혼을 선언했어요. 자녀들과 어머니는 모두 놀라면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 라며 답변을 피했어요. 남편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나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병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떨어진 생활이 저를 더 홀가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건강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기대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